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비상시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진리 한 가지를 확인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한다.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의 곳간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태도를 바꾼다.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선언, 긍정적 확언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확언들을 참고해서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확언을 작성하자. 미소를 짓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결심하자.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선언하자.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확언.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다. 나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안에 부족한 점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나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핀다. 나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가끔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무시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든다.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한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도 한다. 불에 불로 맞서지 말고 상처를 준 사람을 곱씹으면서 그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어느 날 메일을 보내왔다. 너 이 점수로는 대학 근처에도 못 가.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성적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울고불고 담임선생님을 욕하고 그러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집, 학원, 그리고 학교, 집, 학원. 수능 시험 때까지 이 세 곳 이외에는 간 곳이 없습니다. 미용실도, 목욕탕도, 친구들과 군것질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책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시나 비난에 휘둘려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 사랑스럽게 대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언젠가 잘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아로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 조각상을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결국 그가 원한 대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신하는 기적이 일어나 그 조각상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정말 기대한 대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노젠탈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학생들의 태도는 물론 IQ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증명해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검사에서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확인된 학생들이라면서 명단을 건넸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실 그 명단은 심리검사나 성적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1년 후 그 학생들을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1학년의 경우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기대됐던 아이들은 IQ가 24점이나 올랐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래 기대 집단의 아이들과 비교 집단의 아이들은 능력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노젠탈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수하다고 기대하면서 가르치면 결국 우수하게 성장한다. 교사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조각하는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조각가다. 잠들기 전 5분, 잠 깬 후 5분. 잠에서 깬 5분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 5분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자.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후 5분이 인생을 바꾼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멋진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는 어렵다.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에 감사하고 희망찬 다음 날을 상상하면 아침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기적처럼 활기차게 일어난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를 짓고 일어나자. 활짝 웃으면 더 좋다. 잠에서 깰 때 드는 생각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 매일 86,400달러가 생긴다면? 은행에서 당신에게 마법의 계좌를 개설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계좌에는 2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매일 아침 86,400달러가 입금되지만 그날 안으로 쓰지 않으면 돈은 모두 사라진다.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다. 둘째, 은행은 사정 통보 없이 언제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다. 만약 이런 선물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모두 이 마법의 은행을 가지고 있다. 매일매일 입금되는 돈은 시간이다. 매일 아침 우리에겐 하루 86,400초의 시간이 예치되고 시간은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없다. 시간은행은 예고 없이 우리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 예고 없이 멈출 수 있다. 당신은 매일 주어지는 86,400초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크 레비, 천국 같은 중에서. 초점 바꾸기의 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미 가진 것으로 초점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초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누리고 남다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다른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해지려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초점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갖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이미 가진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누군가는 그토록 갖고 싶은 것임을 잊지 말자. 당나라 선승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페리스는 그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초점 바꾸기의 멋진 사례를 소개한다. 영화판에는 노드리게즈 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로버트 노드리게즈가 엘 마리아츠를 만들 때 탄생한 말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어 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맞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친구 카를로스가 멕시코의 목장을 갖고 있었다. 악당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로 딱이었다. 카를로스의 사촌은 술집 주인이었다. 술집은 을에 첫싸움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던가. 나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의 또 다른 사촌은 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영화 중간에 삽입했다. 그에게는 피플테리어도 있었는데 그 개도 출연시켰다. 노드리게즈는 거의 빈털터리였지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총 제작비는 불과 $7,000. 그는 이 영화를 $70,000만 주면 언제든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컬럼비아사가 배급권을 사들여 개봉했고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